네, 안녕하세요. 저 박성환 평가사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름이 바뀌었죠. 예, 진짜 본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박승호 치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지금 사진 보면은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이게 법인 들어갈 때 찍은 사진인데 마스크 안 썼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요번에 1차 지금 요번에 많이 보셨는데 어떻게 붙으신 분 계시나요? 1차 보신 분 중에? 그쵸. 제가 지금 수험계에 알고 있는 친구들이 15명이 됐는데 연락을 다 했어요. 근데 1차 합격한 친구가 1명이에요. 14명이 떨어졌어요. 14명이. 3명은 연락이 안 닿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번에 보통은 이제 뭐 설명회 하면은 2차는 2차만 얘기하고 1차는 1차만 얘기하는데 그냥 합격자 입장에서 1차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언급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워낙에 좀 뭐 회계 때문에 말이 많아서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 시험이 연기될 걸 미리 알았다. 그래서 어렵게 냈다. 패야죠. 패야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 1차 있잖아요. 제가 1차부터 2차까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가셔서 혹시 1차 보신 분들은 문제집 버리셨나요, 다? 네, 그 고이고이 간직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1차 얘기부터 좀 먼저 할게요. 이제 제가 어제하고 지난주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제가 수험생 때부터 시작해서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 바뀌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학원 어디다 전화해봐도 팀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1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차에 대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1차 4개월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상담을 하면 보통 이제 1차 기본 강의를 갖다가 1년 코스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1차, 2차 상담을 받으러 가면 학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1차 4개월이면 된다고. 요번에도 보면은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1차를 4개월 만에 공부해서 붙은 사람이 있고 3개월만 공부해서 붙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3개월만 공부했는데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머리가 좋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4개월을 공부해서 붙은 사람하고 시험이 4개월만 뭐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이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차도 시험이고 2차도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2차만 공부해서 붙는 게 아니라 1차가 붙어야 2차가 있는 거예요. 1차가 붙어야 2차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1차라는 시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차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통과를 못하면은 2차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가끔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코로나 때문에 또 기간이 연장되니까 2차를 갖다 또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2차를. 그러면 요 2차를 갖다 공부해서 1차를 갖다 보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연기되다 보니까. 그러면 요 2차를 공부했던 사람 중에 붙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겠죠. 요 둘의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차를 공부한 거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2차를 보면서 자기가 1차에 대한 그 어떤 중요한 걸 갖다 아는 사람하고 그냥 1차 그냥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회계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동네에선 열심히 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잘해야지.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원룸 여기 제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원룸 할머니들이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은 다 그 얘기예요. 애들은 없는데 원룸은 돌려야겠잖아요. 원룸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룸 할머니들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잘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시험마다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제가 이제 진짜 이거 몇 년 만에 한 얘기인데 제가 민법
경제, 그 다음 뭐였죠? 학원론 있고, 회계 있고, 감관법이죠? 네. 이렇게 5과목 있잖아요. 저는 숫자 갖고 노는 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7, 5, 7, 5, 7.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합산이 몇이에요? 310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평균 통과죠. 꽈락 없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1차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1차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느 과목에 얼마만큼 힘을 줄 것이냐 이거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1차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어렵고 한 것도 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4년차에 유예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때 붙을 줄 알고 양복도 사놓고 살도 뺐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부터 다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1차를 갖다가 정말 대충대충 땜빵 메우듯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 보는데 1차가 2번인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땜빵 메우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5년차 됐어요. 나가래요. 공부 계속 할 거면 나가래요, 이제. 집에서 이제 못 해주겠으니까 나가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은 공부할 기간을 정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가 2년차 얘기를 했어요. 이 시험이 열심히 하면 2년 만에 붙더라. 요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3년을 울었어요. 3년을. 제가 2년 만에 붙는다고 했는데 3년을 울었어요. 3년을. 그러면 제가 이 5년차 때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집에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하고 1차하고 2차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부터 제일 부담감이 느껴졌을까요? 얘부터가 미치겠는 거예요. 얘부터. 제가 진짜 좀 이런 좀 속된 말로 토익 시험을 보러 갔어요. 저는 GTF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을 보러 갔는데 그 호주 여자 있잖아요. 그 발음이 제일 이상하거든요. 호주 여자 발음이. 듣고서 진짜 욕했어요. 뭐라는 거지? 막 이러고서 그냥 텀 나오면은 A 뭐 이러고서 이제 찍었어요. 듣기를 다. 요렇게 해가지고 725점이 나왔어요. 725점이. 제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880점이었는데 5년 만에 언어 능력이 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다 했는데 이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저한테는 제가 시험 붙고 나서 2차 시험 붙고 나서도 안 울었어요. 요 1차 시험 보고 울었어요. 채점하고. 붙은 거 보고서 이때 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한테는 제일 소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4년을 공부하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것도 뭐 견해 갈리겠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뭐 하라 그러겠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건 자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공부를 갖다가 4년을 갖다가 1차를 대충 쳤는데 이때 와가지고 이제 1차를 갖다가 대충 한다? 못 붙어요. 이거는 진짜 모험하는 거예요. 인생 걸고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랑 같이 유예를 했던 게 6명 있었어요. 얘네들이 2개월 전에 1차 2개월 전에 이제 2차를 그만뒀거든요. 제가 5개월 전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 1차 다시 하고 오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마인드를 좀 잘 잡으려 했어요. 마인드를.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1차를 갖다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학원론도 마찬가지고 회계도 마찬가지고 얘 말할 것도 없고 2차하고 분명히 연관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2차하고 분명히 연관되는 게.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뭐 감정평가 이론은 저기 김강성 평가사가 잘 얘기해 주겠지만 요번에 1차 붙으신 분들 혹시라도 쑥스러워서 여기서 손 안 대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붙은 분이 계시면은 이론 공부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학원론에서 배운 거하고 경제학에서 배운 걸로만 한번 답안지를 써보세요. 충분해요. 물론 김강산 평가가 되게 잘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왁구가 좀 맞춰진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우리 시험에서 1, 2차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아서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할 때 유해생들이나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요 이론을 갖다 열심히 할 때 저는 경제학하고 회계학하고 요 학원론 있잖아요. 이걸 더 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감정평가 이론 보시면은 뭐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총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학원론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학원론을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감감법도 마찬가지예요. 2차의 법규에서 뭐 해요, 우리? 토지보상법 말고 나머지 감정평가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법 여기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 할 때 암기 좀 더 하고 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법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평균이 78점이 나왔어요. 1차가. 근데 이거 딱 통과하고 나서 2차를 공부하는데 그냥 느낌이 아 올해 들어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호주 여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만 열심히 치면 되겠다. 그러면은 올해 안 되면 집에 나가서 뭐 공부하다가 붙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2차를 되게 편하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할 얘기인데 내가 2차 시험을 갔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있잖아요. 요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가 나 이번에 시험에서 붙은 것 같다. 그 애는 떨어진 거예요. 2차 시험을 딱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의 그 기운이 막 느껴져요. 나 된 것 같은데 공부해야 돼요. 빨리. 아시겠죠? 아무 느낌이 안 들어야 돼요. 아무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합격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밑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붙을까?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약간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평온 상태가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붙어요. 차라리 떨어졌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잘했던 걸 찾아내요. 기억 속에서 잘했던 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 빨리 1차 공부를 하시던가 영어 공부를 하시던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2차부터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지금 뭐 1차가 언제부터 하죠, 우리? 1차 언제부터 하시는지. 1차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만약에 1차를 갖다가 좀 초시생들 중에 1차가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좀 1차를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차 조금만 무겁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1차가 있잖아요. 대충 그냥 뭐 하면 붙겠지. 뭐 2차가 어렵지? 1차가 전 더 어려워요. 1차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거 저기 법학과 경제학과 애들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미시경제학 1년 동안 공부해도 책이 안 끝나요. 계속 맨큐 것만 봐요. 근데 안 끝나. 교수님들 맨날 완전경제 시작하다가 끝나요.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있잖아. 한 학과의 1년 과정, 1년 과정. 그거 여러분들 6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해서 대충 해서 붙겠다. 이거 도둑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를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는 걸 떠나서 좀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차를.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1차도 정직하게 풀면 안 돼요. 제가 경제하고 회계를 갖다가 어떻게 풀었냐면 물론 이번에는 말문제를 갖다가 뭐 좀 그렇게 냈다고 해서 저도 그랬는데 제가 아까 회계하고 감감법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 감감법을 70점 잡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계를 50점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몇 분을 갖다 버린 거예요? 몇 분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한 문제가 몇 점이죠? 그쵸. 2.5점이니까 총 20분만 여기다 투자를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한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감감법을 갖다가 빨리 풀었어요. 그럼 감감법을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감법은요. 항상 그래요. 답이 2개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 항상 2개예요. 30일인가 45일이었나 막 이래요. 2개가 남아요. 그 2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2개를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암기량을 갖다 엄청 퍼펙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면은 답이 나오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파본 검사 할 때도 답을 찍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답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무 짓 하지 마라, 아무 짓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안 되죠. 아무 짓을 해야죠. 빨리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답을 갖다 찍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풀 수 있는 거는. 그래야지만 70점을 갖다가 내가 목표한 점수를 갖다 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도 저는 그래요. 제가 푼 것부터 마킹 다 했어요. 왜? 이건 답이 확실하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확실하니까 이걸 답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봤는데 한 30문제 정도 풀었다. 그럼 내가 목표한 거 맞춘 거예요? 안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저는 지적법하고 건축법 있잖아요. 책이 무거워서 그건 제본할 때 아예 버려버렸어요. 아예. 그건 공부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나머지 법을 갖다가 열심히 외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회계를 갖다가 4바퀴를 돌려요. 4바퀴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건설계약 원가라고 기억나시죠? 건설계약 원가. 요 건설계약 원가하고 매출 채권 손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만만한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챕터가.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거, 내가 좀 이거 만만한 거, 그런 챕터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선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 먼저 작살내면은 한 바퀴 돌리는데 5문제는 먹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는데 한 3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럼 몇 문제 남았어요? 과랑 명과 몇 점이에요, 명과? 40점이면은 몇 문제 맞춰야죠? 그렇죠. 16개. 방금 계산했어요. 16개만 맞추면 돼요. 16개만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2문제만 제대로 풀었다. 12문제를 풀었는데 오지선다형에 답이 있어요. 그럼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4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나온 번호로 밀어버리면 돼요. 아 진짜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원가 저는 공부 안 했어요. 마지막 해는 제가 원래는 CVP까지는 공부했는데 마지막에는 상호분배법 거기까지밖에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4문제 맞췄어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정답을 제대로 맞췄잖아요. 다른 문제에 대한 정답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문제도 정직하게 아주 차분차분하게 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풀어야 될 회계 문제가 40개인데 6개째부터 유체 이탈이 시작돼요. 내가 답을 냈는데 오지선다형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시간 계속 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정신하고 내 육체랑 분리되는 게 느껴진다. 그럼 끝난 거예요. 1차든 2차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대한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남들 하는 얘기대로 뭐 1차 회계 어려웠다. 어려운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요 1차 어려웠다? 이걸요. 여러분들 그냥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똑같은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게 지금이 됐든 내년이 됐든 펴보신 다음에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내가 또다시 이번에 이런 느낌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절대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 올해 떨어지신 분들은 내가 이 문제 풀 때 그 기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하셨다가 계획에 반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목별로 내가 몇 점 득점 하겠다. 그 목표를 꼭 잡으세요. 그거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1차 평균 60 넘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과목별로 최소 몇 개는 잡겠다. 몇 점만 먹겠다. 그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열심히 한다고 공부해서 붙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막 죽여버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1차 시험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얼마 전에. 사실 그때 1차가 올해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해가지고 1차를 좀 빡세게 공부했다. 그 붙었대요. 그 고맙다고 카톡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1차를 갖다가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제 각자가 생각했던 1차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1차는 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2차 얘기를 좀 할게요. 이 2차인데 여러분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1차하고 2차의 가장 큰 차이? 얘는 찍는 거, 얘는 쓰는 거. 그렇잖아요. 봐봐요. 찍는 거하고 쓰는 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자, 얘는요.
오지선다잖아요. 답을 미리 준 거예요. 답을 미리 줬다고요. 그렇잖아요. 문제지에 한 개만 틀리고 네 개는 맞던가 네 개는 맞고 하나 틀린 거 답을 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별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런데 요건 어때요? 여러분 그 오늘 저기 선물로 뭐 받으셨죠? 두꺼운 거, 그 무거운 거. 저는 이제 5년차, 4년차, 5년차 때는 그것도 안 받았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 답안지를 보면은 22줄에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라고 뭐밖에 없어요? 합격의 법학원. 그쵸? 그리고 뭐 맨 앞에 뭐 있어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제일 짜증나요. 제일 짜증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1차랑 2차를 갖다가 구별짓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구조를 갖다가 누가 짜줄 거냐 이 문제예요. 구조를 누가 짜줄 건지. 보세요. 1차의 시험 구조는 누가 짜줘요? 아저씨들이 짜줘요. 출제자들이. 2차는요?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내가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1차하고 2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요걸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요 구조 짜는 방법을 갖다 알아야 돼요. 구조를 짜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시리버 공통적인 얘기인데 구조 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구조 짜는 법.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목차 구성이에요. 목차 구성. 이게 1차를 또 붙으신 분들 중에 초시생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전과 아세요? 전과? 두산동화? 알면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두산동화 같은 거 보면요. 1,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의 차이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이것부터 봐요. 내용부터 외워요. 그 엄마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야, 옆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것부터 봐. 목차부터 본다. 이 얘기를 갖다 맨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2차를 갖다 공부할 때 2차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갖다 구조를 쫙 펼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2차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2차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하나도? 맛이라도 봤다. 강의 들어봤다. 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로마자 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차를 쭉 짜야 된단 말이에요. 목차를 쭉 짜고 사안에서 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답안지를 메꿔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갖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제시된 자료를 갖다가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시된 자료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석한 다음에 내가 요 짜놓은 목차 있잖아요. 어디에 연결되는지 그걸 갖다 찾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갖다가 잡고 나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이게 2차예요. 요게 2차.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을 갖다 외우는 거겠어요? 아니면 요 구조를 짜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을 짜는 거겠어요? 가는 방향을 짜는 거죠. 가는 방향을. 그런데 학원에서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우리 저기 지금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에 의의에 대해 쓰시오, 뭐 한번 써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답식으로 암기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초시생 때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구조를 짜는 거예요? 내용을 외우는 거예요? 내용을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백날 2차를 공부해봤자 구조를 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제자는 얘가 지금 문제를 갖다가 자료 해석을 해가지고 구조를 짜가지고 해결하는 걸 보고 싶은데 얘는 그걸 안 보여주고 계속 내용만 외우고 지가 아는 내용만 써요. 결국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2차 시험 보러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은 그런 얘기해요. 그냥 아는 거 다 바르고 나왔다. 그게 제일 무식한 얘기예요. 그게 제일 무식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는 걸 바르고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2차에서 뭘 원하는지 이걸 갖다 고민 안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쭉 쓰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붙으면 기적이고 떨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붙으면 기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뭐 세부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이 어느 학원을 가시든 뭐 여기서 같이 가시든 제발 부탁이니까 요 구조 짜는 거 있잖아요. 구조 짜는 거 요거를 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공부를 크게 보세요. 크게. 예를 들면 제 법규 강사니까 법규만 얘기할게요. 행정법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뭐뭐 나와요? 첫 번째가 행정법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 얘기하면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누구누구 나온다 이런 거 이제 까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행정작용이라는 게 나와요. 행정작용. 이제 여기부터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 뭐 구제제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수단.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이제 큰 목차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큰 챕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여러 개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나, 그거를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리고 항상 1차 기본 강의 들을 때 내용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 까먹어도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암기하셔도 절대 내용 못 외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책을 갖다 계속 암기하고 뭐 받아 써보고 막 이렇게 해봐도 절대 그 내용 다 못 외워요. 아시겠죠? 그거는 3년을 공부하든 4년을 공부하든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막 쓰는 거는 잔상에 기대서 쓰는 거지 절대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2차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1차 공부하듯이 내용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구조부터 꼭 보셔야 돼요. 구조부터. 그 시작점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엄청 크게 차이가 나요. 자, 공부를 2차 기본 강의 막 듣고 학원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저는 그냥 제가 공부를 갖다 저도 그렇게 해봐서 4년 동안 했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를 갖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저도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아는 동생들한테 구조부터 봐라 이랬는데, 예를 들면 뭐 서로 뭐 개별 스터디 같은 거 짜가지고 내용 암기하고 깜지 같은 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 이거 암기할 때가 아니다. 빨리 네가 만약에 정 그렇게 2차가 절박하면 2차 기본 강의 듣고 내용 한 번만 훑어라. 왜냐하면 내용은 암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뭘 하면 좋아요? 기출문제를 갖다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학원의 스터디 문제라든가 사례집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패턴이. 그 패턴을 보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뭘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걸 갖다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2차 그냥 기본 강의 암기하고 이러다가 언제 오냐면은 지금 보통 7월부터 저희가 기본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원래 1차가 6월 달에, 2차가 6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7월 달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때부터 하지 마라 이래요. 가요. 왜? 학원에서 암기한 대로 쓰라 그러면 점수 주고 등수 붙으면 어때요? 막 1등 하거든요. 그때는 단연차들이 없어요. 단연차들은 물론 이 동네 지금 단연차가 많지도 않지만 단연차들은 연기나 일기 안 와요. 이분들은 언제 내려와요? 2기 정도 되면 이제 한 대에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이러고서 이제 내려오시죠. 질서를 정리해 주려고. 그럼 이때부터는 초시생들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내 이름이 막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1등 누구 이러고 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샵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 이름이. 샵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태까지 1등 했고 나 순위권 안에 들어갔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2기 때부터는요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기출문제 유형처럼 이렇게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거의 실전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갖다 이렇게 헛다리 짚었던 사람들이 언제 연락이 와요? 2기나 3기 때 수술해달라고 와요. 그럼 전 뭐라 그러냐면은 2기하고 3기 때 법규를 잡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아시겠어요? 법규는
2기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답이 안 보인다.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2기, 3기, 지금 이제 4층에서 시험 문제 풀고 있는,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기, 4기 때 만약에 법규가 안 된다. 법규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법규라고 하는 게 시간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 유형이나 내용이 많이 바뀌질 않아요. 그 안에서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할 때 물론 저 뒤에 계신 두 분도 이따 나오셔서 뭐라 그러셔요? 처음에 실무부터 해야 된다. 이론부터 해야 된다. 저도 뭐라 그러겠어요? 법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법규라는 거는 처음에 좀 잡아놓고 쭉 끌고 가면 괜찮아요. 얘를 갖다 처음에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요 법규를 갖다가 처음에만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얘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무하고 이론하고 비교해봤을 때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약간 정형화가 돼 있어요. 법규 같은 경우에 정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푸는 패턴이라든가 구조 같은 게 정형화가 돼 있어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먼저 해놓고 자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시험 가까워질수록 실무하고 이론 같은 경우는 구조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감각적인 게 되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두 과목이. 실무하고 이론 같은 경우에 감각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감각적인 게. 그걸 뭐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훈련하고 숙달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하고 이론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하고 이론을 갖다가 마지막에 시험 가까워질수록 감을 올리셔야 되는 거고 법규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서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2, 3기까지 법규가 해서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를 버리고 실무 이론에서 전략적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것도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 전략을 짜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상담 전화번호가 연락하세요. 연락하셔서 내가 네 강의는 안 듣는데 계획은 좀 궁금해서 연락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계획 좀 잘 짜시고 처음에 너무 내용에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차 공부할 때. 아시겠죠?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